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편안한 밤들 보내셨나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우리 국내 시장 열리면서 HLB 또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지 좀 상당히 긴장이 되는 새벽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면은 장이 시작이 될 건데요. 자, 일단 제가 이번 주말에도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지금 오늘의 바로 이 월요일에서의 흐름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서 우리가 이 반드시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는 물량들 체크를 해 가면서 대응 준비를 해 가야 될 거고요. 지금 이 신용 물량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지는 않지만 현재 이 HLB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마한가의 흐름에서 이미 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얼마 안 되는 물량이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조정폭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의 대응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HLB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HLB 그룹에서 지금 보시면은 5월 18일 토요일에 4시 21분이에요. 오후 4시 21분에 추가적으로 공지글들이 올라오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 혹시라도 주말째 방송 못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장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중요한 부분, 팩트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준비하시라고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저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이 HLB에 관련된 회사의 입장들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들을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의 흐름에 대한 이 HLB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들 다시 한번 또 정리들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온 주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오늘장 매매 대응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잠시 뒤에 8시 30분입니다. 네, 제가 매일 아침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라이브로 소통을 해 가면서 매매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200명씩 초대를 드려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던 거를 지금 이번 주는 HLB 상당히 중요한 변동성의 흐름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야 될 기회의 구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200명 제한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분들 모시고 같이 실시간 매매 대응들 이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라고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8시 30분 방송 시작하면서 보내주신 번호로 라이브 링크 발송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실시간 매매 대응들 같이 이어가시길 바라고, 010-6437-7403번 제가 개인 번호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혼자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오전에 매매 대응 하시는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5월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HLB가 지금 금요일 점화가의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의 흐름으로 인해서 만들어놨던 수익들도 좀 많이 깎이셨을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리스크를 안고 가시면서 좀 불안한 마음들 있으실 건데요.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빠르게 지금 이 주가가 회복될 수가 있는 내용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 하나씩 좀 먼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이 FDA 승인에서 자 CRL이 나오면서 제가 좀 상당히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토요일 HLB에서 나왔던 이 공지 내용들도 좀 보시면은요. 자, 일단 이 HLB 측에서는 또 다시 이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회사의 입장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언론에서의 입장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양쪽의 내용들을 체크를 해 가면서 어떤 게 진실인지, 그리고 이 진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가야 될지를 판단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리 주주님들,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반등의 기회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이 CRL 관련해서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빼먹고 가는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CRL. 자, 이 CRL 같은 경우에는 승인 실패가 아니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승인 실패가 아니고 수정 보완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CRL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미미한 보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2개월 안에 재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 이 CMC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은 부분이 이번 이 CRL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이 CMC 보완 요청을 받은 내용도 실질적으로 C1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또 내용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꼭 체크를 하고 가시고요. 이번 이 CRL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이 캄렐리주맙 항서제약의 CMC 관련 부분과 이 바이모 인스펙션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조금만 세심하게 파악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항서제약 관련된 부분은 이 미중 분쟁, 이 부분이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불똥이 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 이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시판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품입니다. 이전 캄렐리주맙의 CMC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받은 후에 이 사항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뒤에는 이 FDA에서 지적사항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이 코멘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승인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의약품을 17개나 보유를 한 기업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지금 이 FDA의 이 CMC 17번이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캄렐리주맙에 대한 CMC 부분은 제가 이 미중 분쟁으로 인한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 미중 분쟁의 여파가 맞다면 지금 이 리보캄렐 같은 경우 이 미중 분쟁이 해소가 돼야 항서제약의 CMC 같은 경우에도 풀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FDA 승인 관련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건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뭘로 오릅니까? 바로 이 기대감으로 오른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 HLB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재료들, 이 이벤트들이 5월 말부터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도 제가 뒤에서 이벤트 일정들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CRL 사유로 이 캄렐리주맙의 CMC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었죠? 자, 바로 이 바이모 인스펙션.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인스펙션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CRL에 관련된 사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HLB의 입장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지금 이 나라들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FDA에서도 실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3월 파이널 리뷰 일정에서도 관련 부분들이 언급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전 방송에서도 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도 HLB 측에서의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은 이미 이 데이터들은 FDA로 발송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HLB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엘레바 테라퓨틱스와 항서제약의 각각 이 FDA에서 CRL 관련된 내용들을 발송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 이 CMC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 이 관련 부분들이 항서제약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입장 발표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 HLB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이 3월 파이널 리뷰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추가적인 인종에 대한 임상을 진행해 달라는 거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부터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 FDA 승인 이후에 임상 4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인종에 대한, 특히 이 백인에 대한 임상 진행들을 요청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항서제약도 그렇고 이 바이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지금 이 미중 분쟁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한다면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공매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국내 시장이 시작이 되겠지만은 이때 지금 이 HLB의 하한가가 풀릴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한가가 풀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또 주주님들 이 중간에 이 오늘의 변동성에서 투매가 나오거나 이탈되는 물량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방송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지금 이 수급 창구에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매매 대응들을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H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제가 가격 전략 그리고 소통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실시간 매매 신호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매매 대응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라 지금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하시는지 얼마에 매도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가격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대응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H라고 문자 한 통 보내셔서 소통방으로 오셔서 매매 신호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라이브 방송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8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6437-7403번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으니까 꼭 오셔서 이번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구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 공매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지금 이 CRL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HLB가 점 하한가를 갈 재료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HLB의 임상이 실패를 했다라면 점 하한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CRL이었다. 지금 이 CRL의 내용도 보시면 상당히 강도가 약한 게요. 바로 이 항서제약의 이 CMC 부분, 아까 제가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이 캄렐리주맙에 대한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자, 지금 이 설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라 바로 이 공정과 관련된 지적사항이었다. 이 설비에 관련된 지적사항이었으면은 클래스 2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공정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클래스 1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HLB의 주가가 저만가로 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공매도에 대한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HLB 이 공매도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이었죠. 지금 이 HLB에 큰 공매도 물량들이 들어와서 작년 11월 6일 이후로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창구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입니다. 자, 얘네들 어느 나라 투자사입니까? 바로 미국이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6일 이후로 코스닥 1위입니다. 공매도 보유량. 자, 이 물량들이 작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던 이 HLB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공매도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이 리스크들, 얘네들은 레버리지로 해서 상승에 대한 베팅까지 같이 해오면서 지금의 이 HLB 차트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수익들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점하한가로 인해서 이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만 더 털어낸다고 하면은 공매도로 들어왔던 물량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리스크 거의 없이 엑시트할 수가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호가 점하한가에 2116만 주라는 물량이 걸려 있었죠. 전체 상장 주식의 20%가 조금 안 되는 물량인데
이 물량들이 지금 금요일날 하한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얘네들이 오늘 쉽게 이 하락의 흐름을 끝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흐름에서 하한가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정 흐름 조금만 더 만들어내면은 많지는 않지만 신용 물량들의 밤대 매매까지 쏟아지면서 상당히 작은 물량으로 큰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리스크는 얘네들이 공매도에 대한 이 리스크를 해칭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한가가 풀리더라도 그냥 매수를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늘 아마 하한가 풀리고 조금이라도 양봉 발생하면은 또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매수 들어가셨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이 공매도 물량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 흐름 조금만 나오기만 해도 이제는 뭐까지 신용 물량까지 포함이 돼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5월 말에 있을 이벤트 일정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저점을 잡으면서 돌아 나올 수가 있는 HLB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괜히 쓸데없이 우리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여기서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 특히나 지금 이번 주 대응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존에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금이 없어서 이 물량들에 대한 추가 매수라던가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HLB의 반등, 5월 달에 재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V자 반등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금 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구간들을 만드셔서 다시 여기에서 평단가를 조절하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H라고 문자 한 통 보내셔서 010-6437-7403번으로 H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되니까요. 가격 전략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통방에서 실시간 매매 신호 그리고 빠른 정보들 확인해 가시면서 매매 대응들 같이 꼭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월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해오면서 3월 파이널 리뷰 아주 좋은 기회의 구간들을 잡아갔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 기회를 한번 놓쳤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 지금 우리의 수익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도 발생이 되셨을 텐데, 지금 이 리스크 충분히 메워가면서 반등 구간에 대한 전략들 제가 다 주말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매매 대응들을 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HLB의 흐름들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리복 함내 미중 분쟁으로 인한 거라면 이게 해결되는 데에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맞아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이 6월 초부터 기회의 구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HLB 공식 블로그에서 회사의 공식 발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금 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이번 PDUFA가 5월 16일까지였죠. 하지만 이 캄렐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며칠입니까? 5월 31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FDA에서 늦어도 5월 31일 전까지 항서 제약의 구체적인 통보들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주가는 이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리복 캄렐뿐만이 아니라 캄렐리 주맙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기가 되더라도 지금 이 리보세라닙으로만 주가를 끌어올려갈 수 있는 중요한 재료와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 5월 23일 리보캄넬의 O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2.1개월을 뛰어넘는 중요한 발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5월 31일 또 하필이면 또 이 5월 31일 ASCO가 바로 이 FDA가 캄렐리 주맙에 통보할 것으로 예정된 일정과 맞아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ASCO에서 이 리보세라닙의 추가적인 18개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HLB의 리보세라닙은 계속된 파이프라인이 증가가 되는 이벤트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특히나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 리보세라닙과의 병용을 통한 추가적인 신약 개발에 러브콜드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의 글로벌 임상들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캄렐리주맙이 아니더라도 현재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벤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이 6월 초의 일정들까지는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으로 올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금부터 이 HLB의 수급에서의 특이사항들, 그리고 변화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가 풀리면 상당히 바빠질 겁니다. 지금 이 수급의 변화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 신용 반대 매매가 발생이 되는지부터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대응을 이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을 못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오늘부터만큼은 반드시 H라고 문자 한 통 보내셔서 매매 대응들 같이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잠시 뒤에 라이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 됩니다. 네, 8시 30분부터 제가 방송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링크 제가 보내주신 번호로 발송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오늘부터는 200명 제한 없이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초대 드려서 같이 매매 대응들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 HLB 주주님들 지금부터 정말 손 놓고 계실 때가 아니라 분명하게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매매 신호들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H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됩니다. 네, 010-6437-740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오셔서 잠시 뒤에 실시간 매매 대응들 같이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도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면서 오늘의 매매 대응들 준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장 계속 체크해 가면서 특이사항 발생이 되면은 빠르게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